부동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세금이 내년 대선의 악재라고 판단한 걸까요? 이번에는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정부 정책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지적도 나옵니다. 비싼 건물일수록 경기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화율이 훨씬 낮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주택들도 서민용 작은 싼 주택은 현실화율이 높고 아주 비싼 이런 주택들은 현실화율이 또 낮아요.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익이 없게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세금 폭탄은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발언 얘기입니다. 구정차장. 네. 2년 전에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 제대로 반영 못한다고 했는데 그제 SNS 혹은 어제 발언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2년 전 얘기와 그 어제 얘기를 보면은 너무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 본인이 한 가지 예를 들긴 했습니다. 예상 외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 부담이 커졌으니까 그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때 어떤 정책 방향을 바꾼다라면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다음 그 차기 대한민국의 5년 국정을 이끌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2년 전 얘기를 하나의 어떤 상황 변화를 이유로 이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와도 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상당히 많은 비판을 좀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내년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한 듯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와 다른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제 그런 계산은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더 이상 보유하기가 어려운 거라면 현실적인 선택들을 모색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왜 끼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국민의 시세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세금 안 올린다는데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마는 기조는 뭐냐?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박영선 전 장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이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국민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에 그 25번,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서 사실은 이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주범들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안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임대차 3법 만들고 나면 결국은 전세값 폭등하고 집값도 폭등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도 문제가 생겨서 세금 폭탄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비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쁜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콧등으로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른 척 하셨잖아요.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선거철이 되고 나니까 갑작스레 뭐 과거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어 주는 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국민이 무슨 조삼모사입니까? 국민이 뭐 국민 상대로 해서 아침에 3개 해주고 저녁에 4개 해줄게 그러다가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좀 국민한 사람으로서 좀 불쾌해요. 뭐 정책이 호떡입니까? 저렇게 막 뒤집어도 됩니까? 호떡, 정책 호떡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표심을 노린 거짓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이렇게 뭐 공시가액도 동결을 하고 재산세도 동결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캠프 내에서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전부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야당에서도 꽤 비판 수위가 높았어요. 철학도 소신도 인형 뽑기처럼 그때그때 고른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는 척 국민 상대로 밑장 빼기 아니냐. 뭐 윤희숙, 김은혜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비판하면서 세금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변화를 좀 했더니 말 바꾸기다, 그대로 가라라고 비판하면 국민의힘의 정책은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예. 실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를 주겠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좋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 빨리 하자고 그랬더니 자신이 정권 잡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은 없고 자신이 정권 잡으면 국민한테 주는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갑자기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당연히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왜 2년 전에는 그런 유연성이 없었죠? 왜 지금 하필 유연성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예. 바로 거기에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너무 단순 비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몇 년 그런- 전에 한 것과 예. 시대가 변해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시대가 달라져 그때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 올랐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 어제 올랐습니까? 그때 다 올랐어요. 그때 많은 부분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냥 말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이승훈 변호사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은 공급 부족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공급은 5년 동안에 공급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 정부에서 이어오는 건데 전 예. 정부 탓을 할 생각은 없지만 네. 이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대통령이 5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두고 여야 또 다른 공격 지점이 생겼습니다.